블로그 관련 정보는 카더라가 진짜 많죠. 이게 참 답답한 게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가서 긴 영상을 다 보고 고민하고 판단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로그나 전자책 유료 강의를 듣기에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돈이 아깝기도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사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입니다. 2023년 블로그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행된 글은 무려 2억 4천만 개고 새롭게 개설된 블로그만 해도 126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은 블로그를 네이버를 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유튜버나 강사 딱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블로그 데이터와 정보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네이버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사 팀장이나 대표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블로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이지 직접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주는 분석은 개인이 직접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팁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를 키워봤다거나 네이버 인플루언서이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저는 이커머스 사업을 위한 마케팅을 하면서 본격적인 블로그 수익화를 접했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해서 100건 넘는 체험단을 직접 운영해 모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를 직접 관리하며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500개가 넘는 글을 직접 키워드를 잡아 5개 이상 블로그에 6개월 이상 글을 써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성과들은 지난 영상들을 통해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와 성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결국에는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편의 영상을 통해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키워드 선별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아직 보지 않았다면 앞에 2편을 먼저 보고 이번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속되는 내용이니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쉽고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난 내용에 이어서 블로그 상위 노출 이기는 키워드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판, 무기, 타겟이었죠. 우리가 쌓을 판을 알아보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을 판이라는 거는 내가 잡을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결과가 인기글로 나타나는지 스마트 블로그로 나타나는지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막 키우는 블로그나 블로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의 입장이라면 인기글로 노출되는 키워드를 노리고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당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현재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지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미팅 나갈 때 정우성, 이정재랑 제가 같이 나가면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올 것이 눈에 뻔히 보이겠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센 키워드들은 모두 다 최적화 블로그들이 꽉 잡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제가 멋지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미팅에 나간다고 해도 정우성, 이정재를 이기기는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를 각 잡고 4-5시간 동안 글을 정성껏 써도 상위 노출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정말로 운 좋게 상위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하루 이틀 뒤에 금방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적 블로그들이 잡고 있는 키워드의 준체 2블로그로 3위에 노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하루 만에 내려가더라고요. 블로그 지수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 같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준체 2로 시작이 됩니다. 꾸준히 상위 노출을 해서 사람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우리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아지면 지수는 오른쪽으로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위험한 키워드를 쓰거나 네이버가 싫어하는 광고성, 홍보성 방식의 포스팅,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지수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구독자님께서 블로그가 일반으로 줘야 된다고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업체의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저품질이었습니다.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의 블로그는 똑같은 키워드를 제목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과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 등이 네이버로 하여금 여기가 광고성 블로그구나 라는 인식을 줬을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네이버는 본인들의 플랫폼 안에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주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점을 줍니다. 4천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끝없이 생산하는 이런 포스팅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 이 시간에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오피셜한 내용은 이미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 오피셜 문서를 보면 C랭크 알고리즘은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출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알고리즘이 가진 힘은 상당합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주제에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가 쌓여 주제별 C랭크가 높아지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검색 결과에서 보다 상위에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키워드를 뽑은 다음에 그 키워드들이 일정 해당 분야에 속해 있는 키워드들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가진 글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 노출을 위한 3단계 중 마지막 타겟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 목록 수백 개를 네이버 광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서 정리해 두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상위 노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타겟으로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게 이기는 키워드인데요. 이겨놓고 싸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시를 보면서 함께 보시죠. 우측은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키워드를 뽑아낸 자료입니다. 마포구 사무실 청소, 마곡 사무실 청소를 검색해서 얻은 키워드들인데 총 75개의 키워드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키워드만 추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검색량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지금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들부터 하나하나씩 잡아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구매 전환에 직접적인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치열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온라인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포구 사무실 청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인기글 탭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모바일로 상위 노출되는 구간이고 PC로는 6위, 7위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로그들의 지수를 조회해 보면 되는데요. 지수를 조회할 때는 블덱스에다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블로거들 다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지수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적 4로 확인이 되죠. 두 번째는 최적 4, 두 번째도. 다음 세 번째는 최적 2, 네 번째도 최적 2, 다섯 번째도 최적 2, 여섯 번째도 최적 2네요. 그러면 여기는 총 6개의 블로그가 PC로 봤을 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최적 블로그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우리가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써도 80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건 써도 우리가 노출시킬 수 없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곡 사무실 청소가 지금 한 170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사무실 청소라고 검색을 해보고 똑같이 인기글 탭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대부분 월 검색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다 최적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키워드들이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7시간 전에 하나가 올라왔네요. 자, 준체 2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준체 2가 지금 들어가 있죠. 준체 1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자리는 준체 블로그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카페 탭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블덱스에 키워드에 키워드 지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마곡 사무실 청소를 검색해보면 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 여기 있는 지수들을 확인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준체가 많으니까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여기 있는 키워드 지수를 검색해서 마곡 사무실 청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수가 나오죠.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지수가 레벨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자기 블로그를 검색해보고 내 블로그 레벨이 얼마인지를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로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웨어이즈 포스트 사이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좋은 소식은 무료로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고, 불덱스에 이거는 맛보고 이렇게 치면 오른쪽에 무료 플랜은 5분에 한 번만 줘야 가능하다고 나오죠. 여기는 좀 빠르고 정확한 대신 5분에 한 번씩밖에 조회가 안 되고, 웨어이즈 포스트는 계속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결과가 약간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마포구 사물청소 합정동 세교동, 합정동 세교동 청소 잘하는 업체, 여기 지금 2위에 있는 글이 1위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위에 있는 글이 2위로 확인되고 1위에 있는 글이 3위에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이진 않죠. 여기에서 4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상위 노출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확하다. 그래서 내가 시간 별로 없고 무료로 조회를 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그 키워드의 강도, 느낌을 보고 싶을 때 여기다가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넉넉하고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불덱스에 일일이 아까 보여줬던 대로 지수를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유료로 쓸 수 있는 툴을 활용하고 싶다면 블로그 연구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쓰면 좋은데요. 그건 대량 분석 기능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회해서 블로그 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거기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를 확인한 뒤 거기에 나보다 낮은 지수의 블로그가 있으면 이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 뽑았던 키워드들 중에 불덱스나 웨어이즈 포스트, 블로그 연구소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이기는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1일 1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을 알고 난 뒤에 꾸준히 쌓아가면 블로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듣고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 같아 막막한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단 10분 정도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저의 20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분에게 물어보고 저분에게 물어보고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면서 이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꾸준히 실천하며 지금도 실제 성과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너무 별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사소한 것에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았고 남들에게 착한 척, 싫은 일이 있어도 좀 참고 인내하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는 사람을 인생의 반려자로 택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아내, 너무나 귀한 두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장모님, 마냥 예전처럼 남들에게 휘둘리고 사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기에는 제가 가진 그 책임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조금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집에서 책상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삶을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치기로 마음먹고 지금도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성과들이 쌓였습니다. 혹시 성과와 성공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했던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주원규 PD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과와 성공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지 아닌지의 차이다라고 말이죠. 저는 제가 가진 성과를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드리면서 저도 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블로그 이기는 키워드 상위 노출 방법이
이것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창기에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유튜브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블로그 할 때 유용하게 썼던 사이트 25개를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것들을 설명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지금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공유를 드릴까 해요. 각 링크마다 앞부분에 뭐 할 때 쓰는 사이트인지 제가 써놨으니까 그걸 보고 각자 일단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사이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보면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쓰다가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글을 드리거나 추후에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긴 뒤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간단히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들을 생각해서 많이 전달 드릴게요.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너무나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정보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